가장 심각한 얘기, 아까 하던 얘기 좀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 도쿄에서 양자협의, 한일 양자협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첫 번째 있는 공식적인 정부 간의 접촉입니다. 물론 격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다가 요구하거나 뭐 해야 될 얘기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수출 규제 정책을 철폐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대북 제재 문제, 일본에 대한 증거를 수출. 제출해라, 네. 증거를 제시해라라고 얘기하겠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아마 국장급 협의가 됐다가 이제 과장급으로 낮추고 지금 이제 협의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통의 인식하에 하는 걸 출발하는 건데 설명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건데 과연 뭘 제시할까? 저는 아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뭐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봐서 아마 오늘 회담에서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 이후에 처음 만난다. 거기에 일단 문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미국 통해서 뭐 고위급을 하든지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얘기를 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는 거 공식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감을 좀 잡아보는 것도 그렇죠, 좀 그렇죠. 필요하겠군요. 지금 국장급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과장급으로 낮춰버렸고요. 그리고 5명 하기로 했는데 2명으로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대표가, 협의 대표가요. 그리고 이걸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로 한 것.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가를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내질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국장급의 공개 협의라고 하면 협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 아젠다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두 나라가 양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되잖아요. 합의까지 나와야 되는 그렇죠. 이제 상황이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저런 식의 지금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줄이고 과장급이고 성격을 정확히 정의하기를 이제 설명회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만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지금 우리는 국장급 협의를 한다면 잘못된 건 또 잘못된 대로 또 따질 건 따져가지고 협의 끝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아마 일본 측이 저렇게 좀 비굴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주목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순도 불화수소,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정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에칭가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가 나왔고 네네. 우리 청와대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네네. 무역협회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걸로 가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지금? 저는 당연히 유리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기술이 뭐 러시아가 앞서는 거는 인공위성도 제일 먼저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더 그렇죠. 고순도를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근데 뭐 고순도일 거는 맞는 걸로 봅니다만 우리나라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들이 다 일본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계속 공급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됐을 텐데 저는 이걸 굳이 뭐 정치적인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사실 불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 그렇죠. 뭐였냐면 우리가 러시아에 차관을 해주는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무기로 받은 거예요. 비행기, 탱크. 기억이 그 납니다. 당시에도 네.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쓰는데 어떻게 러시아산 무기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탱크라든지 비행기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사실 다 두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정치적인 걸 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또 뭐가 인정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아직까지 뭐라고 그렇죠. 얘기하지 오히려 않고 기업에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가고 기업 자체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되면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제안을 우리가 그냥 기업이 받았을 경우에 일본이 약간 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걸 좀 넓게 국제관계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또 쉬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우리 한겨레가 보도하고 청와대가 사실상 시인한 듯한 모습을 하는 것을 저는 카드화하는 의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리도 카드 있다? 다른 카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수출 규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제가 있다는 것을 카드화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종의 공급 생태계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핵심 부품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디램을 만들어주면 이걸 다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5G 생산하는 이런 통신사나 전자회사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이 이게 생태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서플라이 체인에 러시아가 끼어 들어오는 건 사실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미국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하웨이라고 하는 게 사실 4차 기술혁명을 앞에 두고 사실은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준 경쟁이거든요. 표준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우리가 가면 조금 복잡한 안보상의 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카드로서 내비치는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정말 이것을 복잡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좀 복잡한 전략적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워싱턴에 급파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뭐 미국에서 멀베이니 비서실장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하자.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본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G20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참여한 선거 때까지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딜레이 시켜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미국 측의 요구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의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서 그동안은 약간 소외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한미일 협의를 하면 무역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어느 정도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치와우 정령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